의장단 구성으로 시작된 경남도의회 갈등이 결국 의장 불신임안에 이어 고발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정수장에서도 벌레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여과가 완료된 수돗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도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회 한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창원의 한 공립유치원 원장을 직위 해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후반기 경남도의회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의장단 구성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불신임안에 이어 고발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이번 갈등 봉합될 수 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을 당한 건 두 사람. 민주당 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출마에 당선된 김하영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입니다. 의장단 선거 2주 전 치러진 장종화 의원의 결혼식에 각각 100만 원의 축의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공여, 뇌물 수수 등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고발 접수된 거를 맞고 저희가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자는 제3자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장 의원은 21일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의원은 과한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의금이 들어오고 나서 정산을 하면서 이 두 분이 주신 금액이 좀 과해서 그냥 돌려드린 건이거든요. 항상 전화를 받기만 했었는데 받을 때마다 항상 이제 뭐 현명한 판단해라 선거와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런 취지의 축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어쨌든 의회가 더 좀 시끄럽게 된 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 좀 송구스럽다 그런 마음을 좀. 경찰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파행으로 시작된 이전 투구식 내부 분란. 민주당 제1부의장과 같은 당 의원 간 맞고소전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에 의장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마저 나온 상황에서 벌어진 고발건까지 막장 드라마 같은 경남도의회의 갈등에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수돗물 안전이 비상입니다.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을 포함해 수생생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 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해와 양산 의령 저수장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 현재까진 여과가 완료된 수돗물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3개 정수장입니다. 22일 오전 강덕출 김해 부시장이 수돗물 안전 긴급 점검에 한창입니다. 지난 16일 여과 중인 물속에서 벌레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합동 점검 중 등강류벌레 2마리가 나왔고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같은 곳에서 1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물벌레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이곳 활성탄 여과지입니다. 김해시는 여과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8월로 예정됐던 활성탄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활성탄은 물의 맛과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탄소 물질입니다. 자연 여과식으로 물속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이번에 발견된 벌레는 여과 전 물의 표면 부근에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해당 여과지가 1992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시설인데다 이후 조성된 활성탄 여과지와는 달리 개방형이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일에 한 번 하던 것을 5일에 한 번으로 역시해 주기를 당겼고 벌레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오픈행을 밀폐형으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정수장에서 등강류 물벌레, 노래기 등이 발견된 건
김해 3개와 양산 범어, 의령 화정 정수장 3곳입니다. 경남도는 여과 과정을 거친 배수지나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는 벌레가 발견되지 않아 수돗물을 먹거나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돗물 포비아가 확산되는 만큼 도내 모든 정수장을 지속 관리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남도가 수돗물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과 낙동강유역 환경청, 낙동강유역 수도지원센터와 함께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수돗물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수돗물 안전 비상대책 상황실은 주민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수돗물 속 유충 발견과 관련해 오는 31일까지 10일 동안 상수도 시설 긴급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정수장 처리 공정별 청결 관리 상태와 배수지,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 및 잠금 장치 등입니다. 또 아파트 등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된 저수조의 관리 상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운전 중에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구급대원들은 앞선 차량들이 길을 터주지 않아 제시간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는데요. 최근엔 지속적으로 캠페인이 진행이 돼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도 그런지 함양소방서 구급대원들과 동행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함양읍 시가지의 도로 위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길을 터주려던 차량이 갓길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다시 구급차 앞으로 들어옵니다. 몇 분 뒤 도착한 함양시장 앞 도로에선 사이렌 소리에도 주차를 시도하는 차량 때문에 구급차는 역주행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확인한다고 해도 잘 양보를 안 하고 계속 자기만 가는 길만 계속 주행하고. 그나마 정체가 없는 왕복 4차선 국도에 진입하고 나서는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널찍한 도로 덕분에 운전자들은 즉각 구급차의 앞길을 터줬습니다. 하지만 진주 시내로 접어들자마자 길을 터주는 운전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구급차 앞을 막아서기까지 합니다. 부정맥으로 응급 환자를 원거리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과정에서 편도 1차로에 정속 주행을 하는 승용 차량이 긴급 자동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중에 저희가 가슴을 졸이며 또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동행 취재에서는 구급차의 이동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하는 운전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들은 긴급 차량의 우선 통행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도로 옆으로 들어찬 불법 주차 차량들은 운전자들의 길 터주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은 저희 소화시설 관련된 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운전 중 구급 차량이 접근한다면 1차선 편도에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2차선 이상 도로에선 구급차가 1차선으로 달릴 수 있도록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가 탑승했을지도 모르는 구급차. 구급 차량에 양보한 1분 1초의 시간이 실제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회의 한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일 자정쯤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 마산 하포구에 위치한 자택까지 약 13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20일 경남 도내 곳곳에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김해 한림면에선 학원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일 오후 4시 1분쯤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는 내부에 갇혀있던 사람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 내부에 있던 2명은 별다른 외상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의 한 공립유치원 원장과 원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 교육청이 원장을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원감에 대해선 원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직위 해제를 보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21일 창원의 한 공립유치원 원장과 원감이 교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등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와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1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쯤 창원의 한 상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4시 50분쯤 창원 진해구 소사 교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24톤 화물 차량 운전자인 56살 A씨가 웅동 터널에서 마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진해 나들목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SUV 차량을 피하려다 전도돼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이후 10m가량 뒤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다른 SUV 차량과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 차량이 넘어지면서 충돌한 SUV 차량 운전자 61살 B씨가 숨졌으며 정차해 있던 차량에 탑승한 48살 운전자 C씨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다 숨진 6살 어린이 유가족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글에서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상태로 아이가 숨졌으며 현재 해당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시가 시내 간선도로 속도 제한을 시속 60km 이하로 조정합니다. 시내 도심부 주 간선도로는 기존 70km에서 60km로, 보조 간선도로는 일부 기존 60km를 유지하거나 50에서 3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창원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경찰서의 최종 결정 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간선도로는 올 하반기까지, 이면 도로 등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간 진로 변경 전 입학제를 시행합니다. 진로 변경 전 입학제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진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진로 변경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학교별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과 학교 전입학 전형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으로 최종 전입학 허가 여부는 오는 8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 발족식이 20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에는 대학과 시민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모두 21개 기관이 참여해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참여기관 간 상호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제20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에서는 한국과기술정책연구원의 송미진 선임연구위원이 기조 강연으로 리빙랩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사회 변화 등 리빙랩을 통한 사회혁신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지원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2일 그랜드 머큐 앰버서더 창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STX조선 경영 정상화 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세금 감면, 환경규제 완화 등 다양한 요구와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시는 이날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걸림돌이 되는 지자체가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자체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민선 7기 후반기 경남시장 군수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20일 산청군에서 정기회의를 연 협의회는 신임 회장에 허성곤 김해시장, 부회장에는 백두현 고성군수를 선출했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1회 합천 수련영화제가 23일 개막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23일 저녁 7시 합천 영상 테마파크 내 단성사 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열립니다. 모두 1,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24편의 경쟁작 심사에는 이용철과 남다은 영화평론가를 비롯해 영화 헤어화의 박흥식 감독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한편 올해 합천 수련 영화제의 개막작은 장재영 감독의 12번째 보조사제와 정승호 감독의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 등 단편 영화 2편입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24일부터 2달 동안 불법 도장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장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가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지역 내 공원 물놀이장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물놀이 개장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인터넷 사전 예약제를 통해 하루 150명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물놀이 이용 시간을 준수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물놀이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20일 경남도 교육청에 어린이 교양 월간지 어린이 동상 9,600권을 기증했습니다.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한 어린이 동사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돼 자연과 인물, 과학 등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를 싣고 있는 도서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날 기증받은 어린이 동사들, 군 지역 초등학교와 공공도서관, 지역 분교 및 도서 벽지 신설 초등학교 등 200여 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함안군이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상반기 우수 공무원은 수박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수박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한 원예 유통과 오세석 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발빠르게 추진한 경제기업과 손영자 게장 등 모두 5명이 선발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는 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입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는 바다의 물결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오는 만큼 자외선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냉방기기는 한낮 약하게 사용하는 게 적당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